지끈지끈 머리를 죄어오는 두통.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이라고 넘겨버리기엔 통증이 너무 큽니다. 이거 뭐 콕콕 찌르니까 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해갖고 막 있는데도 안 돼요. 막 두통이 생길 때마다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텨보지만 그때뿐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두통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뭐 일반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한다 그러면 다 머리 아프고 두통 있지 않나요? 병원 갈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조금 있으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참는 편입니다. 두통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많이 아프신 분들은 MRI나 CT를 찍어봐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냥 막 그렇게 진통제에 의존해서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통은 우리 몸속에 다른 질환이 숨어 있다고 보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두통을 해결하셔야지 몸 전체의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검사해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니 답답한 노릇. 두통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한의학을 통해 두통의 원인을 찾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두통을 해결한다. 한의학 박사 공태현 원장. 몇 년 전부터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두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구대현 씨. 혹시 심각한 병인가 싶어 병원도 가봤습니다. 이게 눈 주위에 이런 극심한 통증이 좀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MRI도 찍고 했는데 뭐 원인이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 통증 때문에. 눈 주위를 파고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두통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 효율도 좋지 못했죠. 통증이 오면 뭐 책을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뭐 스트레스 때문에 사라지겠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집중해서 일도 못하고 통증 때문에 밤잠을 깨기도 했습니다. 며칠 괜찮다가도 술을 마시거나 몸이 힘들면 어김없이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기분 나쁜 통증은 진통제를 먹어도 물러나지 않고 구대현 씨를 괴롭혔죠. 이거 뭐 콕콕 찌르니까 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보통 몇 시간씩 옵니다. 욱신욱신하면서 계속 찌르고 일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 자체를 못 하고 어떤 때는 뭐 휴가도 내고. 군발성 두통에 해당됩니다. 군발성 두통은 한쪽 눈과 그 주변이 꿰뚫는 듯이 파고드는 듯한 통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수면 중에도 잘 때도 아파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원인은 이제 지나친 과음과 과로로 인해서 간에 열이 생겨서 나는 두통입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독소가 생겨서 그 독소가 열을 만들어가지고 그 열로 인해 두통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발성 두통은 다른 두통보다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중년 남성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피곤하고 술 많이 드시고 하면 다시 또 아플 수 있으니까. 치료받고 난 뒤에는 술을 조금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그래도 많이 드셔야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동의보감에서는 두통을 10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그 주된 원인은 담음하고 화열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맞게 한의학적으로 분류해 보면 간열, 심화, 담적, 그리고 어혈, 그리고 우리 몸의 수승화강이 되지 못해서 머릿속에 화열이 내려오지 못해서 생기는 두통,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 가지가 두통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두통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일단 복부에 탄력을 이렇게 보면 몸이 허한지 실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자 두통이 생기는 횟수도 통증 강도도 약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간열 때문에 좀 무리하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다시 또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을 잡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자주 내원하셔가지고 약침 치료와 부항 치료 그리고 몸에 맞춘 처방을 같이 복용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약제는 시효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간과 담에 열을 끄는 데는 시효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약제입니다. 술독에 의해서 열을 풀어내는 갈근을 처방하였고 그다음에 가슴과 심장에 열을 끄는 황령과 황금을 같이 처방하였습니다. 풍지, 풍량, 견정 등이 혈들이 뭉쳐져 있으면 두통이 생겨요. 여기를 풀어드릴게요. 과음과 과로로 지쳐있는 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심장에 열을 내리기 위한 한약을 기본적으로 처방합니다. 약침과 부항 치료를 더해 뭉친 혈을 풀어주죠. 어혈과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9개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한의원을 찾아 관리를 받을 정도로 두통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몸의 등에는 경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락들은 모두 머리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기면 경락 기능이 떨어지고 경락에 노폐물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부항을 뜨게 되면 거기에 어혈과 독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경락 기능이 좋아져서 두통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료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이래 통증이 올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뭐 오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계속 뭐 그렇게 웅하고 아프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없으니까 보통 생활과 거의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접촉 사고가 난 뒤부터 두통이 생겼다는 박은숙 씨.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뒷목이 뻐근하고 오른쪽 손이 저리면서 아파왔죠. 물리치료도 진통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가 5월 달에 난 이후에 그 앞에도 좀 몇 번 있었었고 근데 이게 편두통이 좀 많이 심해지고 이 부분이랑 뒷골 쪽에 좀 두통이 좀 심했었는데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제가 책을 봐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 그게 보는 게 좀 많이 집중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제일 힘이 들고 일단 일상생활 자체가 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좀 짜증도 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죠. 지금 좀 어떠세요? 목 뻐근하고 팔 저리고 이런 거는 좀 어떠세요? 맥을 짚어 환자 상태를 살피는 공태현 원장. 몇 차례 교통사고로 어혈이 정체돼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 것이 두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어혈이 다 풀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평소에 자세가 안 좋거나 다시 조금 틀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잡아드릴게요. 네. 어혈에 의한 두통입니다. 우리 몸에 충격이 오면 혈액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상된 적혈구가 혈액 속에 머물게 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생긴 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뒷목이 뻐근해지고 머리 전체가 무겁기도 하고 한쪽 편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은 혈액순환 장애로 손발이 저린 증상도 같이 왔습니다. 평소에 골반이 조금 틀어져 있는데 이게 잡아놔도 생활을 하시다 보면 다시 조금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오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골반을 맞춰줘요. 그리고 등뼈 자체가 조금 피로가 누적되거나 하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같이 풀어드릴게요. 교통사고로 어혈이 뭉친 것이 두통의 주 원인이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는데요. 좋지 못한 자세로 목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일자목에 있어 두통이 더 심했던 겁니다.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아주는 추나와 한의학, 약침 치료를 함께 진행했죠. 목에 피로가 많아요. 이럴 때 한 번씩 목뼈에 틀어진 부분을 잡아주면 근육이 굳어지거나 목뼈가 틀어진 게 바로 잡아지거든요. 사고로 충격이 가해지면 우리 몸에 척추가 틀어집니다. 이 척추가 틀어지면 근육도 경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굳어진 경직된 근육으로 인해서 두통이 같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고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면 이게 두통이 호전되는데 이렇게 치료할 때는 추나 치료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두통. 하지만 환자에 따라 증상도 다르고 원인도 천차만별입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법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한약 치료. 단지 두통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고려해 한약을 처방합니다. 간에 열을 내려주는 시호, 심장에 열을 내려주는 황련, 폐에 열을 내려주는 황금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주로 심장에 열을 끄는 치자 위주, 그리고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반하, 그리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내려주는 갈근 등의 약재를 처방하였습니다. 계속 꾸준히 침 치료해 주시고 추나를 하면서 좀 이게 자세를 좀 더 저도 신경을 쓰게 되었고 훨씬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내방을 하게 된 거고요. 일단 혼자 끙끙 앓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상담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치료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좀 더 상승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두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머리가 아플 수 있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가벼운 두통은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통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하면 삶이 황폐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검사를 하시고 검사를 하셔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두통은 우리 몸속에 다른 질환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통의 원인을 찾으셔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편두통으로 고생한 박문영 씨. 검사를 해도 머리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뿐이었죠. 지난 11월부터 한의원을 찾아 치료 중입니다. 두통이 변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막 주변이 번쩍거리고 머리가 찌끈거리다가 너무 이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도 찍었어요. 종합병원 가서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집에 있을 때는 조금 덜한데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좀 심해요. 회사에 근무할 때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는 박문영 씨는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가 심한 편입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참기 힘든 두통이 찾아오는데요. 한 번 시작된 두통은 보통 20분 정도 지속돼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고 양손으로 머리를 꽉 누르고 통증을 견뎌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계속 진통제만 먹고 살았는데 진통제 먹으면 그때뿐이고 낫지를 않아요. 위장도 약해가고 변비도 좀 심하고 소화장애도 좀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면증도 진짜 심했어요. 불면증 심해서 정신과 가서 약도 받아 먹고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 그 약 먹으니까. 두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면증도 심하고 소화장애, 변비까지 몸 전체에서 이상이 나타났죠.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싶어 한의원을 찾았던 겁니다. 만성편 두통은 가장 큰 특징이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려고 하면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고 눈앞이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이 어눌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장애 같이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도 있고 소화가 안 되면 더 두통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괜찮아졌어요? 원장님 집 하고 이제 머리 괜찮아요. 잠 못 자가지고 고생한 거 알죠? 요즘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세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죠. 지금 한창 많이 받을 시기라서. 그래도 다행히 잘 견디고 계시네요. 네. 뭐 복부 탄력은 그런 대로 괜찮으시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흉욕고만이라고 해서 간에 열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는 자리예요. 여기를 누르면 조금 답답한 게 느껴지시나요? 네네. 그러면 아직도 간열이 조금 있다고 봐야 돼요. 두통이 없어졌다고
이게 몸 안에 원인이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복진에서 이렇게 나타난 증상들이 좋아져야지 두통이 재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호전될 때까지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치료가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두통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잡아야겠다 해서 그 증상들을 다 치료했어요. 이게 머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생기는 편두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몸에 이제 원인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예를 들어서 지나친 피로, 스트레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순환 장애나 소화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지 머리 쪽에 순환이 잘 되면서 두통이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부사혈은 복부 소화기능을 도와주는 동시에 장기능을 원활히 해줍니다. 떨어져 있는 소화 기능과 간의 기운을 도와주기 위해 발등 위 태풍혈액, 미간 한가운데인 진정에 침을 놓으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미, 백휘, 중환 등에 차례로 침을 놓아 몸의 기운을 바로잡습니다. 이 뜸은 복부 순환을 도와주면서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그리고 몸 전체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약, 약침, 왕뜸 같은 다양한 치료가 진행됐죠. 뜸을 뜨게 되면 특히 아랫배에 뜸을 뜨게 되면 복부의 냉기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가 차서 소화가 안 되거나 그리고 여성들이 하복부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몸 전체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 주는데 뜸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기분도 좋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머리 이제 안 아프고 저 생활이 원장님 만나고 나서 다이내믹해졌으니까 활기차게 살아야죠. 머리 아플 때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뭐 그 사는 게 그냥 재미가 없었죠. 요즘은 너무 재밌어요. 몇 년 전 갱년기가 찾아왔다는 홍금자 씨. 수시로 머리끝까지 열이 오르면서 두통이 생겼고요. 심하면 눈까지 충혈돼 일상생활도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열이 올라가고 견딜 수 없어서 50대 중 초반부터 그랬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내다가 갱년기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견딜 수 없이 많이 아팠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 위에까지 열이 팔팔 올라가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속도 몇이 꺾고 막 어지러웠어요. 어지러워가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죠. 이게 많이 참고 사셔가지고 오랫동안 참고 화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우라병. 그렇지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는 신장에 화가 많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참으시고 마음 편안히 하시고 네.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치료받고 난 후에는 굉장히 좋아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아이고 행복해요. 네. 이제 머리 이렇게 뚜껑 안 열려야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한 달에 한 두서너 번씩은 꼭 진료받고자 네, 네, 합니다. 네. 아, 약도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하시면 저는 돼요. 굉장히 좋아져서 음. 날아갈 것 같아요. 심화, 심장에 열이 너무 많아서 생긴 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심장에 열이 많아서 화병 증상이 있으셨는데 갱년기가 겹치면서 화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머리로 치받쳐가지고 생긴 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열을 끄는, 심장의 열을 끄는 약제를 처방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수승화강이 되지 못해가지고 머리 쪽에 열이 내려오지 못하고 아랫배는 차가워지고 그래서 아랫배의 냉기를 풀어주는 침 치료를 하고 머리 쪽에 열을 내려주는 약침 치료를 같이 하였습니다. 자, 이곳은 풍지혈입니다. 머리는 뜨겁고 아랫배는 차가워져 있는 상태. 몸의 균형을 잡아줄 약침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배가 차면 chan기가 뭉치는 자리입니다. 조금 찌릿하시죠? 대돈혈은 피곤해진 간을 되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한 덕에 두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간과 심장에 아직 열이 남아있는 상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두통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 달 가고 2달 가고 3개월이 되니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고 사물이 으렷하게 보였던 게 뚜렷하게 보여지고 삶에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어본 나머지 그냥 이거 두어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치료받으면 분명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약은 두통은 머리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통은 단지 나타나는 증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이상이 없다면 반드시 몸속에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두통뿐만 아니라 내 몸에 불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통을 유발시키는 유발인자가 있는데 특히 알코올, 카페인, 그리고 초콜릿, 청량음료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통에는 무조건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머리 뒤쪽에 후두글 정중앙에서 양쪽으로 조금만 움직이시면 온폭 들어간 부분은 풍지혈입니다. 그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시기만 해도 뒷목이 뻐근하거나 머리가 무거울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눈 옆에 보시면 태양혈이라고 있습니다. 태양혈을 머리를 원을 그리듯이 살짝 문질러 주시고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면 눈이 침침하거나 편두통이 오시는 분들한테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두통. 흔한 질환이다 보니 괜찮겠지 생각하고 진통제로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 없는 통증이란 없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두통. 적극적으로 치료해 즐겁고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당나라 때 손사막이라는 의사가 청근방이라는 의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대의 치병할 때는 필당 안신정지하고 무용무고하며 선발대자 측은지심이라. 이 말은 의사가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우선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욕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자비심을 가지고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을 따라서 항상 환자를 대할 때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